안녕하세요. 오늘은 1972년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려 합니다. 갈매기 우는 소리가 새벽 하늘을 가르고 짠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그 시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린 시절 그런 시장 골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생선 비린내가 밴 낡은 앞치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손이 터도록 일하면서도 자식들 앞에선 늘 씩씩하셨던 그분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손이 터도록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이 아무 조건 없이 건넨 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 그리고 20년 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한 신사가 그 낡은 고무대야 앞에 무릎을 꿇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그 시절 부산 자갈치 시장의 삶을 기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자갈치 시장은 바다와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1972년의 부산은 지금의 부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채 20년도 지나지 않았고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산동네의 판잣집들은 아직도 영도다리 너머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부두에서는 밤새 하역 작업이 이루어졌고 새벽 2시면 어선들이 바다에서 돌아와 밤새 잡은 고기를 부두에 쏟아냈습니다. 그 고기들이 자갈치 시장으로 들어오는 건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4시면 시장 아줌매들이 하나둘 자리를 폈습니다. 박순이 48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아직 하늘이 컴컴한 시각에 그녀는 이미 자갈치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대야 2개, 그 안에 새벽에 들어온 갈치, 고등어, 오징어, 그리고 얼음 한 포대. 그게 박순이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순이가 태어난 건 1924년이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 산골 마을. 5 형제 중 셋째 딸로 태어난 순이는 어릴 때부터 손이 빠르고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짓는 건 순이 몫이었고 논에 나가 풀 뽑는 것도 소 먹이는 것도 순이가 했습니다. 아버지 박판석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땅이 조금 있었지만 일제강점기라 수확의 반을 빼앗겼습니다. 겨울이면 늘 끼니가 빠듯했습니다. 순이가 10살 되던 해겨울 어머니가 병으로 눕더니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네가 제일 독하다. 네가 살아남아야 한다. 독하다는 말,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순이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로 순이는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2 언니가 있었지만 큰 언니는 시집을 갔고 작은 언니는 몸이 약해서 논일을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순이가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나중엔 매일.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바뀐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막아왔던 건지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이면 아버지는 순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네 애미보다 더 독하게 생겼다. 순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독하다는 게 살아남는 거라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15살 되던 해 광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고 아버지도 그날만큼은 술 대신 막걸리 한 사발을 마을 어른들과 나눴습니다. 순이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걸 봤습니다. 광복 이후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청년들 중에는
부산으로 일하러 간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순이의 아버지는 아직도 논을 지켰습니다. 땅이 있어야 사람이지. 땅 버리고 어딜 가노? 순이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린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살이 되던 그해 봄, 마을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김만복, 22살, 경남 통영 출신, 고기잡이 집안에서 자랐지만 고향 바다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 어렵다며 친척을 따라 합천까지 들어온 청년이었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주겠다며 마을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고 워낙 성실하고 힘이 좋아서 금방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순이가 처음 만복을 본 건 마을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가려는데 만복이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그거 무겁지 않습니까? 들어드릴까요? 순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나 이거 매일 이고 다녔어요. 만복이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힘이 세시네요. 순이가 그때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못생기지 않았고 눈이 맑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그 후로도 자주 순이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논에서 일할 때도, 장에 갈 때도, 우물에 물 기르러 갈 때도 처음엔 못 본 척했지만 점점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만복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오늘 일 많이 하셨겠네요. 갈치 잡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 고향이 바닷가라. 이 감자 삶으면 좋은데. 순이는 그런 말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 씨, 나랑 결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돌직구였습니다. 순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든 게 조금 덜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순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948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조촐한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돼지 한 마리, 막걸리 몇 동이. 그게 순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순이를 안아줬습니다. 잘 살아라. 세 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 그 세 글자는 충분했습니다. 만복과 함께한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둘이 함께 일하면 배를 골치는 않았습니다. 이듬해 1949년 여름 처자들 병수가 태어났습니다. 만복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제 가족이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라디오도 없던 시골 마을에 소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하나둘 끌려갔습니다. 만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집 통지서가 왔을 때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만복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아들 병수는 겨우 1살이었습니다. 만복이 떠나던 날 아침, 순이는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콩나물 무침, 밥 한 그릇. 먹고 가요. 만복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꼭 돌아올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빨리 와요. 만복이 나간 뒤 순이는 그제야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지 않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들을까봐. 전쟁은 길었습니다. 마을에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만복에게서 편지가 온 건 전쟁이 시작되고 넉 달 뒤였습니다. 순이야, 나는 살아있다. 밥은 먹고 있다. 병수 많이 컸겠지. 보고 싶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만복의 부대는 거기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종. 그게 국가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순이는 몇 번이고 물어봤습니다. 실종이면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건 1953년이었습니다. 만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라. 그 사람 없는 사람 됐다. 순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버지는 여전히 논을 지켰고 시댁 식구들은 아들 없이 며느리 데리고 있기 불편해했습니다. 순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 병수, 그리고 작은 보따리 하나.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여자 혼자 부산에 가서 뭘 하겠노? 순이는 웃었습니다. 살아야죠. 부산은 전쟁 피난민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영도, 동구, 서구 산동네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순이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만복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 자갈치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나 일할 테니까 방 좀 주세요. 그게 순이가 부산에서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빨래, 청소, 밥 짓기. 아들 병수는 낮 동안 혼자 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일 마치고 돌아왔더니 병수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순이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남의 집 일로는 안 된다. 내 가게가 있어야 한다. 자갈치 시장 아지매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생선을 사고 파는 일. 어릴 때부터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니 물고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고무대야 2개 살 돈만요.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자갈치 시장에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3개월은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생선을 사는 눈이 없으니 싸구려를 비싸게 사왔고 손님을 끄는 법도 몰랐습니다. 옆집 아지매가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가오리는 이렇게 봐야 싱싱한 거 알아. 눈이 맑아야 하고 아가미가 빨개야 해. 그 아지매 이름은 최분이. 제주도 출신으로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혼자 3 아이 키우면서 자갈치에서 10년째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이 아지매는 순이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생선 고르는 법, 가격 흥정하는 법, 손님 다루는 법, 새벽 경매에서 싸게 사는 법. 순이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부지런함이 시장 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순이는 자갈치에서 갈치 잘 보는 아지매로 소문이 났습니다. 2년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3년이 지나자 분이 아지매보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분이 아지매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야, 순이야. 네 내보다 독하다. 순이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병수가 자랐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봄, 순이 옆골목으로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두 부부와 7살짜리 아들 하나. 그 아이 이름이 최복남이었습니다. 복남이 아버지는 부두하역 일을 했고 어머니는 바느질 상리를 했습니다. 순이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웃이 된 뒤로 자연스럽게 왕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겨울 복남이 아버지가 부두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이듬해 봄 복남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순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남아, 밥 묵어라. 처음엔 그냥 한 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복남은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밥을 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니 복남이가 밥을 먹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떨어지는데도 밥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뒤로 복남은 매일 순이네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병수와는 나이가 2살 차이였고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복남은 학교도 다녔지만 집안 살림이 없으니 이래저래 힘들었습니다. 순이는 복남의 학교 준비물도 챙겨줬고 겨울엔 내복도 한 벌 사줬습니다. 아지매, 이거 얼마예요? 거저야. 받아라. 복남은 그 내복을 조심조심 입었습니다. 1962년 봄 순이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 병철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순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만복이 전쟁터에 가기 전 마지막 밤, 그 밤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순이는 오래 숨겼습니다. 혼자 낳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하지만 병철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가 약했습니다. 의사는 출산 과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병철이를 보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살면 된다. 병철은 다리가 불편했지만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형 병수를 잘 따랐고 복남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자라며 생선 이름을 다 알았고 손님한테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이소, 신선한 갈치 오이소. 순이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복남이는 10살이 되던 해 시내 어느 신발 공장에 일하러 간다며 떠났습니다. 아지매, 저 일해서 돈 벌어 올게요. 순이는 말렸습니다. 공부해라, 임마. 아직 어리다. 아니에요. 저 빨리 돈 벌어야 해요. 복남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순이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라. 복남이 떠난 날 병수가 울었습니다. 복남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 어귀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지매,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수는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대학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돈 벌어 올게. 그러고 동생 대학 보낼게. 순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병수의 눈빛이 복남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단단히 결심한 눈. 밥은 먹고 다녀라. 순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말뿐이었습니다. 병수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서울은 크다. 일은 힘들지만 괜찮다. 하지만 점점 편지가 뜸해졌고
결국에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순이는 기다렸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매일 기다렸습니다. 1992년 10월, 순이는 68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직도 새벽 3시 반이면 자리를 폈습니다. 병철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무릎 다 나빠졌잖아. 이제 그만해. 내 손이 멀쩡한데 왜 그만하노? 내가 벌면 되잖아. 네가 버는 건 네 거고 내가 버는 건 내 거다. 병철은 결혼해서 아이도 생겼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자갈치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극에 대견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저 끝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승용차라니 순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반듯하게 차려입은 50대 신사였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그 신사는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아지매들이 저마다 소리쳤습니다. 오이소, 오이소, 신선한 거 있습니다. 그 신사는 아무 말 없이 걸어오다가 순이의 대야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이는 고개도 안 들고 갈치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갈치요? 고등어요? 오늘 기다 조십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 50줄의 신사가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갈치 한 손에 얼마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3,000원이요. 신사는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이 서는 시장 한복판에서 반짝이는 구두가 젖은 시장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지매, 아지매, 저 모르시겠습니까? 순이는 그 얼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50줄의 낯선 얼굴. 그런데 그 눈빛이 혹시 예, 네가 복남이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 아지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갈치 잡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일어나라, 임마. 그 좋은 양복 버리겠다. 복남이 웃었습니다. 꼭 그 어릴 때 그 웃음이었습니다. 아지매, 찾는데 27년 걸렸습니다.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된 거야? 복남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5엔 서울로 올라갔고 거기서 온갖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25에 친구랑 조그만 사업 시작했고 운이 좀 있었으십니다. 그게 컸습니다. 복남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좀 됩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복남이 웃었습니다. 직원이 300명 됩니다. 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댕기냐? 복남이 그 말에 다시 울었습니다. 복남이 신발 공장에서 받은 첫 월급은 300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건 쌀 한 대박을 사서 순이 집 앞에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기가 창피했습니다. 아지매한테 떳떳하게 돌아오려면 내가 뭔가 돼야 한다. 그게 복남의 다짐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엔 건설 현장 막노동을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22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25세 친구와 작은 청소 용역 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복남이랑 친구 둘이 전부였습니다. 빌딩 청소, 공장 청소,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3년 뒤 직원이 10명이 됐습니다. 그때 복남은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갈치 시장이 너무 컸습니다. 자갈치에서 생선 파는 순이 아지매여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남은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커져야 해. 그래야 아지매한테 뭔가를 해드릴 수 있어. 회사는 커졌습니다. 청소 용역에서 건물관리 전문업체로 다시 종합시설관리회사로 1985년에는 직원이 100명을 넘겼습니다. 그해 또 부산에 왔습니다. 자갈치에서 생선 파는 순이 아지매 아세요? 또 몰랐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1992년 복남은 회사 일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항구가 보이는 순간 갑자기 자갈치가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가주세요. 복남은 그날 오래 머물렀습니다. 시장 한쪽 국밥집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가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묵어라. 복남이 웃었습니다. 아지매는 맨날 그 말씀이시네요. 밥은 먹어야지. 둘은 한동안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복남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지매,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저는 아지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복남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옆집 살았잖아. 그래도요. 네 아버지도 부두에서 일하다 죽었잖아. 내 남편이랑 똑같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쳐. 사람이 어떻게 그러노. 복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지매. 왜? 감사합니다. 순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밥 한 그릇 줬더니 27년 걸려서 인사하네. 복남도 웃었습니다. 예. 2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복남은 달마다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서 순이를 찾았습니다. 아지매, 오늘 뭐 드셨어요? 갈치 구웠다. 맛있겠네요. 니도 먹고 갈래? 예. 복남은 그렇게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300명 직원을 둔 회사 사장이 자갈치 시장 아지매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는 밥이었으니까. 몇 달 뒤 복남은 순이의 자리를 보강해줬습니다. 비닐 지붕, 냉장 시설. 순이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장사 못한다. 남의 돈이 아니고 아지매가 길러준 돈이에요. 순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갚을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있다. 갚을게. 복남은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수였습니다. 서울에서 고생만 하다가 빈손으로 내려온다는 전화였습니다. 복남이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아지매, 병수 형 연락처 알면 제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순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왜? 제 회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오래 가네. 병수가 내려왔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퍼줬습니다. 묵어라. 병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먹으면서 해라. 병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래. 맛있어야지. 순이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복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남겨주고 간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창밖으로 부산 항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렇게 밥 한 그릇으로 모든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밥 한 그릇을 27년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연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 시절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옆집 아이 밥 한 그릇을 덜어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970년대 부산 자갈치 시장의 기록과 그 시절 골목의 삶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